담낭을 떼고 나면 담즙은 어디서 나오냐, 소화가 계속 평생 안 되는 게 아니냐, 고기를 못 먹는 게 아니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심한 경우에는 이제 안녕하세요, 저는 간담체외과 전문의 변건영이라고 합니다. 수년 사이에 담석 중환자가 2배가량 늘었다는 점점 우리나라도 기름진 음식들을 많이 먹고 서구화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영향이 있지 않나 싶고요. 과거에는 증상 없으면 젊은 사람들은 검사 안 했죠. 근데 지금은 누구나 이제 어딜 가나 검사를 잘 할 수 있고 검사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런 영향도 있다고 생각을 하죠. 담석이라는 거는 간 안에 있는 담도와 담낭, 그런 담독에 생기는 모든 도를 의미를 하는 거거든요. 담낭 안에 있는 담즙의 성분이 농도가 높아진다거나 아니면 성분이 바뀐다거나 여러 가지 상태가 됐을 때 담낭이 운동성이 떨어지게 되면 찌꺼기 같은 결정체가 생기게 되고 그게 점점 커져서 담석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근데 사실 뭐 개개인적으로 어떤 원인을 밝히기 힘들기 때문에 정확하게 원인을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담석으로 수술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본인은 위경련으로 아파서 병원을 많이 다녔다, 명치 쪽이 통증이 있어서 옛날에 그냥 소화제를 먹었었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면서 와요. 결국에는 이제 그 전에 담석으로 인한 증상이었는데 몰랐던 거죠. 검사를 안 해보고 병원에 가도 그냥 위경련인가 보다 하고 수액 맞다 보면 또 좋아지니까 그랬나 보다 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겠죠. 담석으로 인한 전형적인 증상을 말씀드리자면 식사를 한 이후에 보통은 한두 시간 정도 있다가 명치나 오른쪽 윗배, 갈비뼈 아래에서 쥐어 짜듯이 아프거나 혹은 뻐근하게 아픈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금식을 하고 있으면 또 좋아지는 그런 증상들이 전형적인 증상이고요. 심한 경우에는 이제 등하고 오른쪽 어깨까지 같이 아프게 되죠. 그런 증상들이 있으면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담석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수술하는 건 아니거든요. 일단 진단을 받게 되고 초음파를 하게 되는데 초음파상에서 담석의 크기가 3cm 이상으로 크다거나 쓸개벽이 두꺼워져 있다거나 용종과 함께 담석이 발견이 된다거나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수술을 하게 되고요. 물론 뭐 응급실을 갈 정도로 심하게 염증이 오거나 그러면 빨리 수술을 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고 무증상의 담석인데 담낭벽이 깨끗하고 크기가 크지 않다, 그러면 이제 정기적으로 초음파를 해서 경과 관찰만 하면 되거든요. 담석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수술하는 건 아니니까 전문의를 찾아가서 상담을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흔히 이제 착각하시는 게 담석이 있을 때 돌만 제거하면 되지 아니면 뭐 돌을 깨는 거 아니었냐 말씀들을 하시는데, 담석이 생겨서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라면 결국에는 이제 담석을 만들어내고 증상을 일으키는 원인이 담낭 자체이기 때문에 그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치료의 원칙이에요. 소화기관에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네. 담낭을 떼고 나면 평생 약을 먹어야 되나? 아니면 담낭을 떼고 나면 담즙은 어디서 나오냐, 소화가 계속 평생 안 되는 게 아니냐, 고기를 못 먹는 게 아니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쓸개라는 장기는 하는 일이 간에서 만들어진 담즙을 일시적으로 저장을 하고요. 그리고 음식물이 이제 십이지장으로 내려가게 되면 짜내줘서 한꺼번에 담즙이 내려가게 하고 또 저장하는 동안에 농축을 시키는 이 세 가지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갑자기 사라지면 담즙은 결국 간에서 만들어져서 담도로 내려오죠. 음식물이 지나가면 담즙이 내려와서 어느 정도 소화는 다 시킬 수가 있어요. 담낭을 뗀다고 담즙이 안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는 건 잘못 생각하시는 거고요. 증상이 있더라도 그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전문의를 찾아가서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할지가 할까요? 일단은 담낭 자체를 떼는 수술을 하더라도 일상생활에 크게 지장을 준다거나 식습관이 힘들어진다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담낭을 제거한다는 것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어요. 수술에 대한 두려움을 너무 가지실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